아이고 롯데야 사직동 오리지널 아이고 롯데아이의 우피입니다. 네. 인사말을 제가 오늘도 사직동에서 인사드립니다라는 멘트로 며칠 해봤는데요. 나쁘진 않았는데 오늘 제가 문득 그 좀 다른 콘텐츠를 구상을 좀 해보다가 사실 저희 채널 그리고 저의 가장 큰 좀 특징이자 좀 장점이라 함은 이제 사직동 오리지널 사람 말 그대로 이제 평생을 사직동에서 나고 자랐기 때문에 좀 더 이제 다른 채널에 비해 가지고 조금 더 그 사직동 친화적인 방송을 할 수 있는 게 좀 장점인 것 같아가지고 그 사직동 오리지널 아이고 롯데의 우피입니다라는 오프닝으로 조금 고정을 해볼까 해요. 그래서 어떻게 느끼실지 모르겠지만 개인적으로는 이 오리지널보다 오리지날이라는 말이 좀 더 맛이 있는 것 같아가지고 예 안녕하십니까 사직동 오리지널 아이고 롯데야의 우피입니다 이런 식으로 오프닝을 한동안 가볼까 해요. 그래서 뭐 오늘도 사역동에서 인사드립니다 하고 사역동 오리지널 아이고 롯데 우피입니다 하고 뭐가 더 나으신지 또 의견 좀 달아주시면은 제가 좀 참고를 해가지고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아무튼 이렇게 인사를 먼저 드리고요. 오늘은 266번째 시간이고 세 가지 정도 소식을 준비를 했습니다. 일단은 여러 가지 이제 기사가 많이 나오고 있는데요. 먼저 소개를 좀 해드리자면은 네. 먼저 그 피터스 선수의 이제 그 인터뷰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그 텍사스 시절에 그 양윤종 선수하고 인연이 있다 보니까 기사 제목이 굉장히 재미있게 양윤종 사랑해 이렇게 나와 있는데 피터스 선수 관련된 인터뷰를 제가 좀 정리한 거를 좀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고요. 그리고 그 희소식이 하나가 있습니다. 스파크맨 선수가 그 격리 기간이 10일에서 7일로 줄면서 격리가 8일 오후 12시에 해제가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10일에 합류가 된다고 하는데 사실 이거는 길게 얘기할 건 없고 이게 내용이 전부 다기는 한데요. 뭐 일단 한 번 더 소개를 드리도록 하고 그리고 요거는 이제 스프링 캠프의 이번에 좀 특징이 점심시간이 따로 없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기사 토대로 좀 스케줄표도 제가 정리를 해봤는데 좀 보면서 이번 스캠이 어떻게 좀 가고 있는지 그런 것도 같이 얘기를 좀 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먼저 양현종 사랑의 피터 선수의 기사부터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네 이렇게 제가 정리를 좀 해놨는데요. 보자면은 자 일단 뭐 두 개의 기사를 제가 참조해가지고 좀 정리를 해봤어요. 우선 그 큰 각오는 롯데가 나에게 기대하는 역할을 잘 알고 있고 수비와 공격에서 내 역할을 다 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큰 각오를 밝혔고 일단 I love 양윤종 선수에 대한 그런 애정을 말하면서 양윤종 선수와는 굉장히 친하다. 텍사스에서 한솥밥을 먹었을 때 양윤종이 먼저 SNS 친구 추가를 했고 말도 잘 통하는 친구라서 얘기를 많이 나눴다면서 올해 기아와 다시 계약을 했다는 것도 잘 알고 있다. 만약 기아의 원정 경기를 가게 된다면은 함께 밥도 먹고 얘기를 나눴으면 좋겠다면서 이 양윤종 선수와의 친분을 좀 과시를 했는데 사실은 그렇게 막 오랫동안 팀에서 같이 뛰지는 못했을 거예요. 두 선수가 이제 메이저와 마이너로 왔다 갔다 하면서 겹치는 시간이 좀 애매하기도 했을 건데 굉장히 그 스피터스 선수의 좀 성격을 알 수 있는 포인트인 것 같아요. 굉장히 양윤종 선수도 먼저 SNS 추가를 할 정도로 좀 활발한 성격인 것 같고 두 선수가 이런 성격이 맞아가지고 이렇게 한국에서 제외하게 됐는데 기아 원정이나 기아하고 붙을 때 이제 양윤종 선수하고 그런 케미를 또 우리가 기대해 볼 수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뒤는 이제 야구 얘기하고 좀 그런 것들이 있는데 먼저 KBO 리그 도전 이유는 기회를 더 많이 받을 수 있다고 생각했고 다른 무대지만은 더 많은 것을 배울 수 있다고 생각을 했다고 하고요. 롯데에서 활약했던 아수아에와 번즈 선수로부터 롯데와 한국 야구에 대한 많은 정보를 들었고 좀 더 많이 배울 수 있고 활약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해서 한국행을 결정했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네, 일단은 그 굉장히 외향적인 느낌으로 보이는 그런 느낌답게 그 도전 그러니까 새로운 도전에 대해서 두려움이 없고 더 좀 즐기는 그런 모습을 좀 많이 느낄 수 있는 것 같고 또 오랜만에 듣는 우리 아수야의 선수하고 번주 선수 소식도 뭐 겉들여가지고 같이 들려왔는데요. 더 많이 배울 수 있고 화해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해가지고 한국에 왔다고 하고요. 그리고 결혼한 지 1년이 조금 넘은 이제 아내와 함께 한국에 왔는데 아내가 임신한 사실을 확인한 날이 롯데와 입단 계약을 한 날이라면서 아내 역시 롯데자이언츠와 계약한 것을 매우 긍정적으로 받아들이고 지지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역시 이게 그 타지로 특히 아시아권 나라까지 이렇게 오는 거는 이렇게 아내여도 이렇게 좀 도전을 즐기고 새로운 것을 배우는 것을 많이 좋아하는 그런 스타일이기 때문에 가능했던 것 같고 특히 임신을 한 상태이기 때문에 사실은 그 멀리 외국으로 간다는 게 사실은 쉬운 결정은 아니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런 새로운 것들을 즐기는 성격의 부부인 것 같아요. 그리고 또 이렇게 된다면 또 태어나는 아기도 한국에서 태어나게 될 텐데 또 그 시즌 중에 한 번의 경세가 있을 것으로 예정이 되어 있네요. 그리고 한국 그리고 부산 생활에 잘 적응 중인지
라는 내용에서는 한국 음식 중에서도 특히 소고기와 돼지고기를 구워 먹는 것이 매우 흥미롭고 좋아한다면서 현재는 구장이 마련해준 사직구장 근처 숙소에서 생활 중이라고 하고 해운대 센텀시티 서면 등을 구경하면서 부산에 지금 적응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일단은 그 외국인 선수가 오면 제일 걱정이 되는 게 일단은 음식 문제, 그 다음에 좀 이런 한국이나 이런 부산이나 이런 그 외국의 문화에 대해서 선수가 좀 어렵게 느끼지 않고 잘 녹아드는지인데, 일단은 부부가 같이 오기도 했고 성격 자체도 새로운 것을 굉장히 좋아하는 스타일인 것 같아서 그런 거는 뭐 전혀 걱정이 안 되는 것 같고요. 그 사직구장 근처 숙소면은 어디일까요? 롯데캐슬일까요? 예. 그 전에는 사실은 그러니까 옛날 한 1, 5년 이때 정도까지만 해도 그 옆에 쌍용예가에서 숙소를 잡아줬었는데 지금은 모르겠어요. 이게 제가 정확히는 모르겠는데 아마 롯데캐슬이 근처에 있으니까 롯데캐슬을 해주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 것 같기도 해요. 사실 자사 브랜드 냅두고 타사 가는 것도 좀 웃기잖아요. 네. 그래서 이렇게 사직구장 근처에 있다고 하니까 제가 길 가다가 피터스 선수를 만약에 발견을 하면은 예, 그때 또 썰을 좀 풀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워낙 키가 크고 체구가 좋기 때문에 아침에 그 사직구장에서 모여가지고 셔틀 타고 상동에 간다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그 시간에 맞춰가지고 사직구장 쪽에 제가 가면은 아마 그 버스를 탑승하는 선수들과 피터 선수를 아마 볼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네. 그래서 그런 것도 만약에 제가 목격을 하면은 그냥 실제로 봤더니 더 크더라, 더 잘생겼더라 이런 얘기 또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캠프 3일째에 이제 소감은 어떠냐는 질문에 지난 3일 동안 좋은 동료들과 코치들을 만나서 많은 것을 배웠고 음식도 잘 만든다, 모두 최고다, 앞으로도 많이 배우고 싶다면서 굉장히 활발하고 긍정적이고 그런 모습 보여줬고, 그리고 중견수 수비 같은 경우에는 야구를 하는 동안 90% 이상을 중견수로 많이 뛰어가지고 집 같은 느낌이라고 하고 중견수 역할을 자신 있게 해낼 수 있다고 얘기를 했는데요. 일단은 본인이 그 영입된 가장 큰 이유 중에 한 개가 중견수 수비이기 때문에 그거에 대해 자신감을 충분히 나타냈던 것 같고요. 그리고 제가 오늘 그 동네 산책을 좀 하다가 그 사직구장 외야 쪽이 좀 열려 있어가지고 그 공사하는 거 잠깐 이제 둘러보고 왔는데, 예, 확실히 조금 넓어진 느낌이 좀 있는 것 같기도 하고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그 영상도 제가 그 추후에 좀 올려드릴 거예요. 오늘 좀 뒤에나 내일이나. 그래서 그것도 보시면서 지금 사직구장 어떻게 변해가고 있는지 이런 것도 좀 봐주시면은 재밌을 것 같아요. 사실 비시즌에 제일 궁금한 게 항상 사직구장은 비시즌에 조금씩 리모델링을 해왔기 때문에 이게 어떻게 조금 개선이 되는지를 사직동 주민으로서는 계속 볼 수가 있어가지고 이런 건 좀 장점인 것 같아요. 근데 흙을 진짜 많이 팠더라고요. 흙이 자그마한 동산을 이루고 있습니다. 그 외야 바깥쪽에. 그러니까 외야 문하고 그 나가는 쪽 그 입구에 쌓여 있는데 뒤에 영상을 보시면은 대충 참고가 되실 것 같고요. 그리고 KBO 리그 적응에 대해서는 KBO 투수들이 확실히 변화구를 MLB와 비교해서 많이 던진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고 팀 전력 분석팀을 통해서 어떻게 적응해야 할지 대응해야 할지 공부하고 조언받고 있다면서 시즌이 시작되면은 한국 투수들과 대결을 펼치면서 어떻게 타격해야 할지를 잘 준비하고 발전시켜 나가겠다고 했습니다. 일단은 뭐 굉장히 그 좋은 자세를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 인터뷰에서 느껴지는 그런 느낌이 봤을 때는. 네. 그리고 올해 목표는 현재 구체적인 목표를 세운다기보다는 한 경기 한 경기 팀이 이기는데 도움이 되는 역할을 하고 싶다면서 한국 야구에 적응하면서 좋은 성적을 낼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인터뷰를 마쳤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뭐 기대했던 대로 굉장히 그 긍정적인 성격, 활발한 성격이 느껴져 좋은 것 같고, 사진만 보셔도 예, 표정에 이렇게 좀 뭐라고 해야 될까요? 장난기가 넘치는 느낌이라고 해야 될까요? 그 재미있는 성격을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 나이도 젊고 하니까 되게 팀의 긍정적인 기운을 불어넣어줄 수 있는 그런 좋은 선수가 온 것 같아가지고 일단 좋고, 그리고 이 표정이 약간 카메라를 의식한 느낌도 있거든요. 그래서 좀 그 스타로서의 기질, 소위 이제 스타성이 있는 선수인 것 같기도 해서 시즌 중에 뭔가 그런 뭐 적시타를 친다고 홈런 쳤을 때 좀 시원시원한 쇼맨십 같은 것도 우리가 기대를 해볼 수 있지 않나 싶어요. 사실 프로야구니까 이런 스타성도 대단히 중요하거든요. 일단은 뭐 피터 선수가 인물도 좋고요. 굉장히 스타성을 가지고 있는 선수라고 생각이 돼서 야구만 잘한다면은 또 굉장히 팀에 여러모로 활력을 불어넣어 줄 수 있는 것 같고, 여담이지만 뒤에 한동희 선수가 약간 지켜주지 못한 사진으로 나와가지고 네, 약간 고통을 받는 사진이 되었네요. 하지만 귀엽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넘어가가지고 스파크맨 선수 얘기인데 사실 이거는 뭐 이게 달아가지고 길게 얘기할 건 없어요. 말 그대로
이제 10일에 합류를 할 수 있다고 하고 8일에 격리가 해제되는데 9일이 아마 휴식일인가 봐요. 2월 9일이면은 무슨 요일인가? 예, 2월 9일 수요일인데 이때가 뭐 휴식일인가 봅니다. 그래서 10일에 바로 합류를 할 수 있다고 하고 그래도 공백이 최소화돼서 굉장히 다행인 것 같아요. 한 일주일 정도 이제 늦어진 셈인데 그래도 엄청 큰 공백은 아니기 때문에 뭐 다행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밑에 보면은 그 두 명이 지금 코로나 양성 때문에 격리가 되어 있는데 애시당초에 스프링 캠프에 합류를 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일단은 이렇게 해가지고 더 추가적인 그런 그 코로나 환자가 생기거나 하진 않는 것 같은데 사실은 그 지금 상황이 코로나가 워낙에 지금 많이 퍼지고 있고 또 오미크론이 되면서 사실 안 걸리고 지나가기가 좀 힘들어진 상태 같거든요. 그래서 저도 사실은 그냥 언젠가는 이번에는 진짜 걸릴 것 같다는 생각을 하고 있는데 아무쪼록 선수들도 그런 관리를 잘 해가지고 일단은 코로나 때문에 격리된 일이 없어야 되겠습니다. 사실 시간이 그렇게 많지 않은데 캠프 중간에 이렇게 코로나 때문에 격리가 돼버리면은 굉장히 그 엄청나게 큰 타격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항상 조심하고 물론 깝깝하겠지만은 최대한 이제 상동하고 뭐 집만 오가는 그런 일정으로 최대한 조심하는 게 좋지 않겠나 생각이 들어요. 사실 지금 이 확진자 추세를 보면은 스치면 걸리는 수준이란 말이에요. 특히 뭐 모두 다 그렇겠지만은 특히 지금 스프링 캠프고 시즌으로 이어지는 시기이기 때문에 이 한 일주일에서 열흘간의 공백이 굉장히 타격이 크단 말이에요. 그래서 많이 조심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이어가지고 이제 스프링 캠프 얘기를 할 텐데 일단 기사 같은 경우에는 일단 점심시간에 거르고 왜 뛸까 과학적 근거 있거든요. 이런 기사고 이제 뭐 스프링 캠프 훈련 사진과 함께 이렇게 기사 올라와 있는데 정리를 한 거를 제가 좀 보여드리자면은 네 이렇습니다. 예, 일단 기사 내용을 토대로 그 일정표를 조금 짜봤는데요. 일단 9시부터 11시 사이에 상동야구장 출근 그러니까 사직에서 집결해가지고 셔틀로 오는 선수들은 이렇게 뭐 상동으로 넘어오는 시간이고 그 다음에 뭐 자가용으로 올 수도 있고 아니면 그 상동 숙소에서 지내는 선수들 다 합쳐가지고 그냥 11시까지 이제 출근하고 아침 식사하는 게 일단 첫째 일정이라고 하고요. 그리고 11시부터 12시 정도까지 첫 번째 훈련을 하는데 이게 이제 1군과 2군 그리고 투수 야수 나눠가지고 뭐 파트별로 웨이트 트레이닝과 얼리워크 위주로 이제 나눠가지고 훈련을 한다고 하고 그리고 보통 12시부터 식사인데 식사를 따로 안 하고 20분 정도 15에서 20분 정도 중간 휴식을 잠깐 취하고 그 다음에 12시 20분부터 15시까지 두 번째 훈련 또 나눠가지고 하고 있다고 하고요. 15시에 훈련이 종료되고 그 뒤에 이제 점심 식사를 하면서 마무리를 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뭐 그 뒤에 이제 개별 훈련이나 추가적인 훈련을 하고 싶은 선수가 있다면은 나머지 훈련을 더 하게 되겠죠. 일단은 서튼 감독이 말하는 점심을 거르는 이유는 우리가 생각하는 큰 그림이 있다. 선수들에게 훈련 도중 섭취할 수 있는 단백질, 음료 등 영양분이 충분한 간식이 준비되어 있다면서 실제로 훈련하면서 조금씩 섭취한다고 합니다. 단백질 음료나 견과류 같은 이런 간식류들을 섭취를 한다고 하고 그리고 이 이유는 이제 늘 배부른 상태로 훈련을 하면 선수들 컨디션이 좋지 않다. 뭐 당연한 얘기죠. 사실 뭐 뛰는데 배가 너무 무거우면 당연히 뭐 얹히기도 하고 안 좋으니까 이런 것도 얘기한 것 같고 하지만은 영양분은 늘 꾸준히 섭취해줘야 하기 때문에 훈련 도중에 섭취할 수 있는 식품들을 준비했고 뭐 음료나 뭔가 견과류나 과일 같은 그리고 본격적인 식사는 훈련이 다 끝난 뒤인 오후 3시부터 한다고 하고요. 그리고 이렇게 하는 데는 이제 과학적인 근거가 있다고 하는데 일단 이 스케줄을 스포츠 사이언스 팀하고 연계해가지고 이렇게 짰다고 하고 예컨대 명절에 가족과 맛있는 음식을 많이 먹지 않나 탄수화물을 한꺼번에 많이 섭취를 했을 때 금방 피곤해질 경험이 있을 거라면서 이게 그 뭐냐 탄수화물이 과다하면은 그 저혈당 뭐 그런 게 또 있다고 들은 적이 있는데 그러니까 참을 수 없이 졸린 현상 그건 사실 병인데 네 그거 말고도 뭐 이렇게 분석을 해봤을 때 과학적으로 봤을 때 탄수화물을 많이 먹고 운동을 하는 게 별로 좋지 않은가 봐요. 네, 그래서 이렇게 이제 하고 있다고 하고 그리고 이번 스프링 캠프 일정은 스포츠 사이언스 팀과 연계해가지고 이제 짰었는데 일단 우리는 스포츠 사이언스 팀과 연계해서 일정을 구상했다. 일정이 끝난 뒤 식사를 하지만 훈련하는 시간 동안에도 선수들에게 몸에 좋은 영양을 줄 식품을 섭취해야 된다는 걸 생각했다면서 이렇게 조금 잘 돌아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 2년 전부터 이런 체계를 좀씩 갖추면서 그리고 일단은 이번 스프링 캠프 가장 큰 특징은 그 연습 경기가 따로 없으며 그 다음에 상동에서 1군, 2군 모두 함께 진행한다는 점인데
그렇다 보니까 1군, 2군 간의 시간대를 나누고 투수와 야수 파트를 나눠서 훈련 시설을 효율적으로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투수들이 기술 훈련에 들어가면은 야수들은 웨이트 트레이닝 등 여러 가지 훈련을 진행을 하고, 투수들 훈련이 끝나면은 야수들이 밖에서 후리수 훈련을 진행하는 식으로 이제 안과 밖을 나눠가지고 이제 연습을 하고 있는 것 같고, 훈련의 지금까지 소감은 감독으로서 행복하고 만족스러운 하루였고, 훈련 전에 준비한 요소들이 실행되는 걸 옆에서 지켜볼 수 있어가지고 좋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일단은 뭐 훈련이 뭐 체계적으로 잘 돌아가고 있고 만족스럽다고 하니까 다행스럽고, 사실은 제가 이 일정을 봤을 때 훈련 시간이 다소 좀 적은 게 아닌가라는 생각도 사실 들었거든요. 왜 그러냐면 이제 순수 훈련 시간으로 치면은 한 4시간 정도밖에 되진 않긴 하는데, 중간에 그 휴식 빼면 3시간 반 정도 된다고 보면 될 것 같은데, 사실은 뭐 3시간 반이 짧아 보이지만 또 훈련을 막상 해보면 당연히 힘들겠죠. 그래서 모르겠어요. 뭐 제가 뭐 야구를 굉장히 잘 많이 해본 것도 아니고 잘 모르니까, 이런 훈련 스케줄 같은 경우에는 뭐 많이 할수록 좋다는 의견도 있고, 너무 많이 하는 건 오히려 그런 안 좋다, 효율적으로 필요한 훈련만 하는 게 좋다, 이런 얘기가 다양하게 있는데, 아무쪼록 우리 팀에 맞는 훈련을 잘 짰을 거니까요. 그런 것을 믿고 잘 보면 될 것 같고요. 결과는 결국은 이제 시즌 개막하면 나오는 거니까 우리는 그냥 이렇게 돌아가고 있으니까 잘 감상을 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좀 얘기가 짧은데 이 정도로 마무리를 해보려고 하고요. 그리고 꾸준히 이제 다른 소식들이 계속 많이 나올 건데, 앞으로도 뭐 여러 가지 소식들 나오면 바로바로 소식을 드리도록 하고요. 그리고 사실 지금은 제가 이제 이런 기사 소개 위주나 아니면 자이언츠 TV 뭐 약간 리뷰나 이런 거 하고 있고, 시즌 들어가면은 이제 경기 리뷰가 메인 콘텐츠인데, 이거 말고도 좀 그 저희 채널만의 오리지널 콘텐츠도 시간이 지금 좀 있으니까 조금 해볼까 하는 생각이 있어요. 그래서 뭐 사직 동네 위주를 조금 소개를 해드린다거나 그런 것들 조금 소개를 해드리는 좀 오리지널 콘텐츠들을 조금 찍어놓은 것도 있고 해가지고, 그것도 조금씩 이제 만들어가지고 보여드릴 예정이니까요. 또 많이 봐주시고요. 또 조금 더 이런 뭐라고 해야 될까요? 이 롯데 자이언츠 야구에 대해서 소개를 하는, 얘기를 하는 채널로서 조금 더 좋은 콘텐츠를 전해드리고 싶다는 욕심이 생긴 것 같아요. 사실 이제 4주 정도 제가 방송을 한 지가 됐는데, 유튜브는 생각보다 그 많이 봐주시고 성장세가 빠르거든요.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그래서 일단 너무나 감사드리고, 그리고 그렇다 보니까 제가 단순히 이렇게 막 소개하고 그런 거에서 그치지 않고 조금 더 저희 채널에서만 볼 수 있는 거를 만들어 드리고 싶은 욕심이 생겨가지고 이렇게 저렇게 좀 머리를 굴리면서 재미있는 다양한 콘텐츠를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무튼 지금까지 아이고 롯데야 오늘 266번째 시간이었고요. 저는 아이고 롯데야의 우피였습니다. 저는 내일도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직동 오리지널 아이고 롯데 우피였습니다. 타임 투 윈 롯데 자이언츠.